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신문 2022년 10월 4일자 전문가 기고 보겠습니다. CSAP 등급제와 사스 전문기업, IoT 융합사업조합의 클라우드 분과장인 타이거 컴퍼니 대표님이 쓴 거네요. 효과적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CSAP,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다. 정부가 CSAP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와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불론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논의가 이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사스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중소 사스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CSAP 완화를 주장해왔다. CSAP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기 때문이다. CSAP 획득을 위해 짧게는 몇 개월에서 평균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비용도 부담이 적지 않다. 사스 기업이 요구하는 CSAP 완화는 이아스 기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아스 기업이 물리적 분리를 강행하는 규정을 지적하면 논리적 분리를 요구한다면 사스 기업은 사스 본질에 맞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규정을 완화를 주장한다. 테이블 분리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사스의 핵심이 뭐죠? 핵심 보죠. 멀티테넌시예요. 사스는 멀티테넌시가 핵심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로 여러 사용자 그룹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스의 이러한 특성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서비스 도입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한다. 과거 구축 형태의 사용하던 방식과 가장 큰 차이는 멀티 테넌스 기반이다. CSAP 규정은 사스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다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서 저장 관리해야 한다. 는 내용이 있다. CSAP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스 기업은 한 곳에서 저장 관리 가능한 테이블을 이용자에게 모두 분리해야만 한다. 한 서비스에 100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기존 사스 방식에서는 고객이 증가해도 테이블 수가 동일하지만 CSAP 평가에 따라 테이블 분리를 할 경우 테이블이 기하급수로 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신규 고객이 발생할 때마다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CSAP 완화는 공공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 사스 기업의 담비 같은 희소식이다. 테이블 분리 완화 등 본질적인 사스 구현을 어렵게 하는 엄격한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면 더 많은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좀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번 계속 얘기하는 게. 기관의 실질적인 사스 도입과 함께 고려돼야 할 문제고, 사스 문서부터 전자결제, 영상회의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지원함에도 공공 부분의 사스 도입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1월 클라우드 컴퓨팅 개정이 되면서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 760개의 공공기관에서 2262개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었다. 개정 취지에 맞는 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촉진법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사스를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제도적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할 때다. CSAP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산업 없이는 AI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CSAP에 대한 등급제와 사스의 어떤 그 전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정리해 놓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푼 것 같은데요. CSAP와 CASB에서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개요는 트래픽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지수 증가하고 있고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CSAP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서런스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보안을 인증해주는 제도이고, CASB는 클라우드 억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는 클라우드의 다양한 보안 기술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려서 혹시라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봐 이렇게 정리해놨던 것 같아요. 이거 모의고사 푼 것 같은데요. 예. 한참 공부할 때는 참 잘 외웠었는데 여러분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보안, 외부로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대한 보안을 하는데 OSI 7 내역 이름으로 IaaS, PaaS, SaaS가 있는 거죠. 그래서 IaaS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PaaS 플랫폼 기반, 서비스 기반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CSAB에서 쭉 정리하고 CSAP에서 쭉 정리하고 이거 비교했네요. 그 다음에 매진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 접근 보안을 강화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 제공하는데 주요 기능, 위험 평가, 암호화,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구형 유성은 사용자 측면과 플랫폼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줘야 되는데 빨간 것 같네요.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인증 부여됩니다. 인증. 신청자가 인증 요청하고 평가를 해서 어떤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IaaS, PaaS, SaaS에 대해서 표준 인증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기간이 3년 또는 5년을 유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SAP랑 CASP를 비교하면 CSAP는 클라우드 인증이고 CASP는 클라우드 보안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의 인증 부여와 갱신하는 게 AP고, SP는 클라우드 망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 위주냐 과기정부 위주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진말은 CSAP는 Security Cloud Azure 서비스와 함께 클라우드 인증을 위해 사용 중이고, CSAP를 통해 클라우드 인증은 3년이나 5년 단위로 수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된다. 이를 위해 CASB를 도입하고 사용자 측면의 보안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이 필요하고, 최근 구글, 네이버 등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과 SaaS의 멀티 텐던시가 제일 핵심인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다수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서 저장 관리해야 된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리소스 보안도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리할수록 100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기존 SaaS를 고객할 때 테이블도 증가되지만 테이블 분리를 할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신규 고객이 발생할 때마다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향으로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CSAP 완화는 공공시장에 대한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담비 같은 소식에서 CSAP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요런 그 어떤 기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동향에 나올 수 있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CSAP랑 CASB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